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예상대로 부동산 궤적이 착착 움직이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예상 궤적을 벗어나는 아주 버릇없는 예의상실, 매너상실, 에티켓 상실, 그 기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요즘은 정말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예상 궤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 쌓이는 거, 이제 매도자들이 서서히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한 달 만에 10,000개 정도가 증가하는 질주 본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집 내놔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네. 큰일 났네. 시세 차익은 둘째치고 본전은 쳐야 할 거 아니냐. 조급함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지금 뜨겁게 부동산 시장을 매도자끼리 눈치 싸움 하느라 프라이팬 달구듯이 바짝 달아오르게 만든 건데, 이미 매수자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거의 제로, 전무하다고 보면 되고요. 아니,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집값이 오를 수 있겠어요? 공급 부족이다 뭐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수요가 거의 제로섬인데 공급과 썸 탈 시간이 없는 거죠.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거 역설이거든. 아무리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그 공급을 닭 쳐다보듯 하는데,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가도 이렇게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들썩거릴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가격은 내리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제우스의 번개가 라이트닝, 수직으로 폭격을 하듯이 집값은 그냥 본물 터지듯 낙폭의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넓히기 시작을 하겠는데요. 11월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뒤로 숨어있던 매도자 매물이 그냥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내놓을 정도로 다주택자들 매물,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빨리 갈아타야 하는 1주택자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지, 갈 길은 멀지, 정말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말한 long way to go가 되는 겁니다. 갈 길이 너무 멀기만 한 거죠. 아마 10만 건 돌파가 연말 안에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이 매물 10만 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거의 집값 하락에 있어서 1차 폭락을 능가하는 2차 폭락의 거센 양상을 불러올 것 같고요. 일본 버블, 이거 자꾸 한국 집값과 비교하는데, 당시 일본은 경제 구조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편이었고요. 부채 규모도 우리보다 그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하락은 정말 그 강도면에서 역대 부동산 하락장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떨어지는 폭은 크고 하락 기간은 길고, 당시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 10만 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로 말할 수 있겠죠. 매물 8만 건까지는 매도자들의 초조한 심리를 끌어당기는 방아쇠, 그리고 매물 10만 건은 매도자들의 탈출에 가까운 급매 심리, 급급매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방아쇠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 최단 기간의 10만 건 서울 매물 적체량 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거래량이라는 배수로가 꽉 막혀 있어서 10월은 급락으로 가는 초석을 거래량이 징검다리식으로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전혀 소화가 되질 않고 있고요. 그러니 매물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홍수가 나고 물 난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건 승수 효과로 기저에 깔려있는 매물들을 죄다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던져버리는 백기투항, 항복 매물로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간적 골든타임을 노려볼 수 있는, 아마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빚폭탄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동안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 거의 시즌 오프 하듯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젠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집값이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 담보 가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더 이상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뭐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영끌들이 폭락이 폭등이 심리적 갈라치기 하면서 집값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와중에 아니 시장의 흐름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몰아치는 파도 뛰어넘으려 하는데 이거 그 파도 위에다가 종이배 띄우기입니다. 그냥 거대한 웨이브 속에 묻히고 마는 거죠. 그런 난무하는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의 흐름에 편승해서 여유롭게 전체 판세를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뭐 이 와중에 끝까지 집값 띄우는 걸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이거 뭐 굉장한 역설이에요. 그냥 시장은 호구 세력이 있어야 돌아가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소방호수되고 콸콸콸 이거 뭐 빚이 쏟아지는 소리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고금리에 물려버리면 거의 독극물 수준이 될 텐데 이걸 삼다수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냥 끝까지 끌어올려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정도죠. 아니 이렇게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 줄 알면서도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과 살을 맞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약간 10월에 들어서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6조 원 기준에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조 8천억이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뭐 부채는 여전히 온 나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담대가 약간 주춤해진 이유는 바로 은행권에서 대출 창구를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게 죄다 영업 실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자칫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개인마다 폭탄이 돼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부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살짝 누그러졌는데 물이 막히면 우회해서 흐른다고 대출 수요가 은행 창구에서 막히게 되니까 이젠 신용대출로 돌아서서 물을 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신용대출 증가세가 10월 들어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쏙쏙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 금융위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었는데요.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3천억이 증가해서 확대됐다는 뭐 어찌 보면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 이런 추세를 꺾기 위한 예봉, 날카로운 컷이 필요한 건데 바로 스트레스 DSR을 다음 달 12월에 도입한다는 거죠. 표현 중에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금융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업권별 가계대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만큼 제2금융권은 뭐 불안 요소도 많기도 하고 제2금융권에서 뭐 지금 개인 대상 주담대 대출보단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히 뭐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 있어서 이거 뭐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법이 없다는 얘기죠. 상당한 부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관련 부분에선 거의 뭐 실제 건설사 영업이익 자체가 셔터를 내린 상태고 특히 뭐 지방건설사는 뭐 무덕이죠. 분양이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심지어 경기권, 수도권까지 계속해서 분양이 참패 연속입니다. 아무리 뭐 무슨 이로 돌려봐도 무한궤도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2금융권이 개인 주담대 뭐 셔터 내릴 수밖에 없겠죠. 대출 추이가 뭐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안드로메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DSR 규제 확실하게 세팅을 해서 이제 뭐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돈 내주지 않겠다는 이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치겠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를 12월에 바로 뭐 적용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기 고정 모기지 대출 전환, 이것도 뭐 자꾸 대출 쪽으로 유인하는 자칫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다가 다른 사고를 더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스트레스 DSR로 잡겠다는 건데, 일단 금융권 밀착 관리를 해서 대환 대출도 활용해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도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죄다 부동산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업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가 터지고, 이게 개인이 걸려있는 건설 경기 쪽에서의 초토화, 그리고 영업 이익에서 손을 털 수밖에 없는 부동산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구조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집값 태풍이 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던 강남도 뭐 흔들흔들 뭔가 태풍의 전조를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정비사업 아파트라면 거의 뭐 무적의 아파트죠. 근데도 호가가 내려가고 실거래가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강남에서도 음마 아파트는 거의 매머드급 정비사업단지, 탄력적으로 사업 분위기가 돌변을 해서 엄청난 시세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거래가 그냥 말라버렸어요. 11월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슬쩍 봐도 서초구 산풍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고 있고요. 음마 역시도 강남구 하락세와 더불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음 주 월요일 강남 상구에서 공급이 아주 오랜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건, 여기가 정비사업단지인데 2월에 너무 분양가를 빨리 내놔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지금 무지막지하게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땅을 칠 수도 있겠죠. 비강남권 분양 14억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는 뭐 2월에 가격이 이미 딱 묶여버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분양가 대비 그래도 액면 분양가만 보자면 나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힐스테이트 2편 한 세상 문정, 책정된 분양가 평당 3,582만 원 선입니다. 일단 분양가 포인트, 요즘 뭐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고분양가와는 살짝 결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죠. 4구제곱 7억 3천에서 7억 6천 선, 그리고 5구제곱 8억 7천에서 8억 8천 사이, 7사제곱 10억 선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송파권 아파트라서 강남 3구에 속해 있죠. 최근에 분양한 비강남권 아파트 이문 아이파크자의 5구제곱이 10억이야. 8사제곱 13억 가까이 됐죠. 근데 여기는 강남권인데도 5구제곱이 8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래도 비싸다, 비싸. 5구제곱이 8억이 넘어요. 8억이 넘어요. 지금 집값이 곤두박질 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마구마구 내놓은 분양가보단 그래도 살짝 키높이를 낮춘 듯한 느낌이 들고요. 주변 시세 보시면 레미안 팍팰리스 5구제곱이 13억 1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단 4억에서 5억 정도 낮기는 해요. 그렇다면 확장비로 뒤통수를 칠 가능성 높은데, 확장비 들여다보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사이에 걸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2천만 원 넘는 곳이 뭐 비일비재하는 거에 비해선 그래도 2월에 묶여 있었던 분양가여서 본의 아니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청약은 늘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기존 나오는 서울 분양가보다 싸게 보일 수는 있어도 본인 자금 여력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거 답이 없어지거든요. 송파권도 그다지 낙관할 상황이 아닙니다. 체크 잘 하시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14개 동, 전체 세대수가 1265세대. 일단 정비사업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은 뭐 청약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허수고요. 가장 의미 있는 물량, 일반 분양 물량이 299세대, 3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 공급 130세대, 일반 공급
169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형 스타일은 4구에서 8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분양분에서 선택 가능한 평형 스타일은 4구제곱, 5구제곱, 74제곱. 84제곱은 뭐 몽땅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9평이 없습니다. 9평이. 단지 배치도 이거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5구제곱과 74제곱 저층 위주로 쫙 깔려 있죠. 소형 평수는 그래도 고층이 나오는데 이걸 잘 살펴야 호구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첨됐는데 저층에 배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서울 상급지에서 분양가 올라가는 분위기 감안한다면 가격은 낮아 보여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집값 추세가 낙폭이 커질 것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그리 큰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 교통환경은 일단 단지 주변으로 문정역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거리는 대략 1km 정도, 빠른 도보권 아닙니다. 즉 역세권 아파트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맹탕입니다. 맹탕. 그러나 주변 역들이 둘러싸고 있는 입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매하게도 이 모든 역들이 죄다 도보로 가기에는 멀어. 주변 학군,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뭐 어느 정도 학군 괜찮은 편이고요. 도보로 한 번에 패스가 가능한 원스톱 학군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일단 뭐 위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송파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롯데월드타워와 올림픽공원 등등 송파 생활권이라는 분위기는 물씬 풍기는 면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시기 청약 절대 신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초반에 그래프 보셨잖아요. 서울 물량 장난이 아닙니다. 이 포인트 잘 읽고 계셔야 돼요. 자칫 아찔한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기는 후분양 단지라는 특징도 있어가지고 2024년 9월 입주라는 고비가 있겠습니다. 이 점도 뭐 고금리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뭐 작은 부분 빚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규제 사항도 이게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를 기본적으로 못 줘요. 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규제 사항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2년, 재당첨 제한 10년의 무거운 규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 활용할 생각 잘못했다가 집 날아갈 수도 있어요. 청약 일정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요즘 청약 잘못하면 그냥 뼈도 못 추립니다. 조심조심. 정말 아니다 싶으면 쳐다도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파주운정 A46블록. 운정신도시 내년에 GTX-A가 개통이 되죠. 여기도 조금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운정신도시는 GTX가 가까우면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가격대 이것도 중요하죠. 굳이 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이번에 본 청약 물량 A46블럭에서 나왔습니다. 분양가 포인트를 보시면 5억 초중반. 운정신도시 GTX 초역세권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곳인데 공급 규모가 121세대가 나왔어요. 특공, 일반으로 나뉘어지고요. 확장비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되겠네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운정 아이파크 84제곱이 7억 1000만 원 선에 거래가 됐죠. 요즘 뭐 분양가보다 높은 주변 시세라는 틀은 어찌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자격, 서울, 경기, 인천 누구나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재당첨 제한 10년이라는 점 참조하시고요. 청약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청약은 조심조심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요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마도 11월은 가장 빠른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역사에서 이 정도까지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험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동산 지형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송파구에서 주변 시세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가격 아파트, 여기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주운정 초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뭐 요즘 9평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죠. 뭐 요즘 뭐 경기권도 9평이라고 그러면 12억이 넘어가요. 특히 광명, 뭐 엄청나죠. 뭐 달마다 1억씩 올랐으니까. 근데 요즘 광명
분양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주원정 A64블럭을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국평 시세와는 조금 다르게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시면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기회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갯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워서 담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전혀 늦지를 않으니까 청약시장의 벌떼 현상, 지금은 뭐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